그랬을 만큼 되게 바로 바이비 깔 정도면 좀 능력도 있고 사업 일도 좀 잘하는 친구들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벨러의 궁극적인 목표는요, 멀티체인에서 벨러를 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벨러에 대한 제 총평은 뭐냐? 저는 다른 거보다 안녕하세요, 머니스택입니다. 오늘은 벨러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특히 스택스 온체인 생태계를 이미 활발히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미 벨러를 다 알고 계실 텐데 제가 막상 영상에서 벨러만 포커스 해본 적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벨러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벨러에 대해서 요약을 하자면 일을 잘한다, 그리고 커뮤니티를 챙겨줄 줄 안다 정도가 핵심 요약이라고 할 수 있고요. 벨러를 크게 설명하면 초창기, 중기, 최종 목표 이 정도로 나눠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그래서 비트코인 디파이 프로토콜 벨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이 벨러에서도 특히 주목해볼 만한 점은 저는 벨러를 단기적으로 보는 유저가 있을 수 있고 장기적으로 보는 유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영상을 찍는 목적은 벨러가 벨러 토큰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어서 파밍할 만하다라는 점, 그게 단기적인 관점이고요. 장기적으로 벨러는 비트코인 디파이 프로토콜 중에 최고가 되고자 하는데 만약에 그 비전까지 감아드시는 분들이라면 벨러 토큰을 파밍하고 장기적으로 가져가셔도 되고, 아니 아직 장기까지는 모르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벨러 토큰을 단기적으로 파밍만 해도 괜찮다 라는 점에 포커스를 두고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네, 먼저 이 벨러는 2024년 2월 1일에 3.5밀리언의 투자 라운드를 받았다는 소식과 함께 출발했습니다. 이 당시는 막 엄청난 불장 정도는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고, 특히 스택스 생태계 중에 3.5밀 받은 친구들이 신규 프로젝트들 중에는 많이 없었어서 좀 놀랐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때 배경 설명을 드리면 나카모토 4월쯤에 됩니다 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나카모토를 본격적으로 겨냥하면서 이 투자 유치 소식과 함께 본격적인 출발을 하려고 했던 벨러였어요. 그래서 투자도 꽤 많은 곳에서 많이 받았고, 뒤이어 3월 말에는 현재 바이낸스랑 OKX 바로 다음이라고 할 수 있는 바이빗에서 런치패드 합니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게 됐어요. 저는 이 벨러가 바이빗 런치패드 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와, 스택스 생태계 치고는 바이빗에서 한다고? 되게 잘했네 라는 생각을 하고 이때부터 되게 관심을 갖고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쯤에 알렉스 익스플로잇이 터지게 됐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나카모토도 밀리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벨러는 아마 제 생각이긴 하지만 원래 뭐 2월, 3월 하고 뭐 4월에 뭐 터뜨리고 이럴 계획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현재 알렉스가 하는 것과 비슷한 AMM 풀을 먼저 만들기 시작하고요. 이 AMM 풀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특히 벨러를 보면 제가 느끼는 점이 유저들한테 줄 줄 안다, 커뮤니티를 챙길 줄 안다 라는 점인데요. 벨러는 파밍 보상을 꽤나 많이 책정하면서 높은 APY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스택스 생태계가 알렉스가 터지고 나서, 그리고 알렉스 토큰이 어느 정도 무르익고 나서 배출량이 작아지고부터는 좀 개수로 많은 매력적인 API를 가진 풀들이 없었는데 벨러가 그 부분을 공략하고 나선 거죠. 그래서 벨러는 살펴보시면 상위 3개 풀에는 매일 5,000 벨러를 주고요. 외에도 스택스 AUSDC, 스택스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스택스랑 스테이블 풀에도 매일 5,000개의 벨러를 배당하고요. 외에도 서프라이즈 풀 2개를 뽑아서 각각 10,000벨러와 5,000벨러, 그러니까 벨러를 많이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결과가 이런데요. 현재 스택스 대표적인 밈코인이라고 할 수 있는 레오나, 웰시, 캥거루는 한국에서 많이 안 유명한데 아무튼 이런 풀들이 굉장히 이자를 많이 주고 있다. 거기에 벨러는 최근 이 헤르메티카와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이 USDH라는 신흥 스테이블 코인인데 이 스테이블 코인과 USDC를 페어를 맞추면 여기에도 하루 10,000개의 벨러를 보상해주는 데다가 무려 헤르메티카 포인트를 30배나 주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이 벨러가 굉장히 잘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유저들한테 줄 줄 안다는 점, 그리고 USDH가 나오자마자 USDH를 지원하고 그때그때 스택스 토큰들이 나오면 자기네 풀을 만들어서 많은 보상을 배당해준다는 점이
매우 매우 마음에 듭니다. 실제로 USDH, AUSDC 풀을 살펴보면 스테이블 페어인데도 APY가 60%가 나오거든요. 여기다가 헤르메티카 30배 포인트는 별개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벨러를 단기적으로 볼만한 요인도 충분하다. 왜냐면 APY가 굉장히 높으니까. 레오나 웰시 같은 스택스 밈코인에도 보상을 주고 있고, 벨러 스택스 풀은 당연하고, 이런 스택스 생태계에 핫한 게 있을 때마다 그때그때 그 이슈를 캐치하는 캐치력, 그리고 유저들한테 많은 보상을 할당한다는 점이 단기적인 관점에서도 충분히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스테이블 60%는 다른 데서도 정말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거라서 저는 그냥 벨러가 장기적으로 좋은지 모르겠어.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매력적인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도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저는 당연히 장기적으로 벨러를 모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스택스 레오풀이랑 벨러 스택스 풀에다가 돈을 좀 넣고 이 친구들을 파밍을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겸, 그리고 저도 60%의 이율을 획득하고 무엇보다 30배 헤르메티카 포인트를 얻기 위해서 이 USDH, AUSDC 풀에 넣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스택스를 가지고 오셔서 여기서 USDC 또는 USDH를 스왑하신 후에요. 그렇게 스테이블 코인을 스왑하신 다음 여기 풀 있죠. USDH, USDC 풀을 누르신 다음에 본인이 사용하고 싶은 만큼의 토큰 수량을 넣고 컨펌을 눌러줍니다. 근데 이렇게 컨펌을 눌러주면요, 이 다음 트랜잭션 때 풀 LP 토큰을 갖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꼭 위에 farm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여기 똑같은 풀을 선택하시고 여기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 LP 수량이 잡히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수량이 잡히시면 유즈 맥스 버튼을 누르시고 스테이크까지 클릭하시고 트랜잭션을 실행하셔야 파밍 보상을 받을 수 있고 헤르메티카 포인트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그냥 토큰을 캐서 팔고 나갈래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도 충분히 매력적인 프로토콜이 이 벨러다. 특히 이미 바이빗에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동성도 충분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캐시는 분들은 좀 되게 매력적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스택스 트렌드를 되게 민감하게 따라가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는 벨러가 일을 잘한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커뮤니티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스택스 시티라고 스택스 밈코인을 찍는 곳인데 이 100% 창이 다 차면은 상장할 거래소를 고를 수 있거든요. 근데 다 보시면 벨러를 선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 스택스 밈코를 찍는 애들은 이미 스택스 온체인 디젠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들이 다들 목적지를 벨러로 꽂는다는 건 아마 벨러가 진짜 열심히 잘하고 벨러가 밈코랑 시너지도 좋고 AMM 풀이 좋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게 아닐까 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벨러의 단기적인 부분을 설명드렸어요. 벨러는 단기적으로 캐고 먹고 나오기 좋기도 하고 풀도 지원을 잘해주고 일을 잘한다 라는 점이고요. 벨러의 중기 목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벨러는 이 글에서 볼 수 있다시피 3.5밀리언의 투자를 세계 최초 비트코인 기반 펄프덱스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벨러는 이 AMM 풀은 물론 열심히 하고 있긴 하지만 벨러의 진정한 목표는 이 AMM 풀을 잘 만드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 기반의 세계 최초 펄프덱스를 만드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현재 벨러는 벨러.com 펄프덱스에 접속해보시면 이 벨러의 알타 펄프덱스 베타 메인넷을 통해서 벨러가 만들고 있는 펄프덱스 상품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벨러가 개발하고 있는 펄프덱스 제품에 들어가 볼 수 있죠. 현재 벨러는 스택스 기반 펄프덱스는 나카모토가 안 돼서 대기하고 있고요. 스택스도 스택스지만 여기 밥이나 비트레이어 같은 신규 비트코인 레이어 2에도 비트코인 기반 펄프덱스를 런칭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풀도 만들고 레퍼럴도 만들고 리더보드도 만들고 해서 비트코인 기반의 펄프덱스, 이왕 펄프덱스를 사용할 거라면 가장 안전한 세틀먼트 레이어인 비트코인에서 펄프덱스를 사용하는 수요들이 있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벨러는 비트코인 기반 펄프덱스에 가장 집중하고 있습니다. 베타라서 아직 별다른 기능이나 풀이 없기는 한데요. 아마 제 생각에는 나카모토가 끝나고 얘네도 스택스를 기반으로 본격적으로 뭐 풀도 많이 추가하고 일드도 쌓게 하고 레퍼럴 포인트도 공개하면서 본인들의 원래 목표였던 세계 최초 비트코인 기반 펄프덱스를 선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요새 펄프덱스들이 좀 하이퍼리퀴드를 빼고는 성과가 안 좋아가지고 뭐 정말 내노라 하는 VC를 달고 나오는
펄프덱스들 있죠. 뭐 로그X나 뭐 킬로X도 그럴 수도 있고 DYDX도 요새 좀 주춤한 추세고, 그런 점들을 봤을 때 이 펄프덱스가 현재 시장 적합성을 좀 찾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중기적으로는 조금 더 밸런은 지켜봐야 된다 라는 생각이에요. 단기적으로는 매우 불리시, 중기적으로는 약간 물음표, 이런 느낌인데, 만약 이 펄프덱스라는 거가 안정성이 중요하고, 특히 그 중에서도 비트코인의 세틀먼트를 기반으로 하는 펄프덱스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시장의 니즈를 받으면 이 벨러의 펄프덱스도 잘 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도 갖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크진 않고요. 반면에 또 그쪽으로 생각은 있어요. 벨러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팜에 자기네들 토큰을 유저들을 위해서 많이 할당할 만큼 이미 유저들 친화적인 친구들이면, 이 벨러가 나중에 펄프덱스를 내고도 이 펄프덱스에 애초에 얘네의 목표가 비트코인 펄프덱스가 목표인 친구들이었으니까, 이 펄프덱스 메인넷 정식 런칭 이후에 많은 토큰을 이 펄프덱스에 할당한다면 그때 좀 한번 되게 치고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뭐 거래량 기반으로 벨러 토큰을 분배한다거나 뭐 수익률 이벤트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벨러 토큰을 AMM보다 훨씬 더 많이 할당할 텐데, 그런 점에서 좀 모멘텀이 있을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벨러의 장기적인 목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벨러는 스택스 치고도 바로 바이빗에 갈 만큼 저는 이런 프로젝트가 단기적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그랬을 만큼 되게 바로 바이빗 갈 정도면 좀 능력도 있고 사업 일도 좀 잘하는 친구들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벨러의 궁극적인 목표는요, 멀티체인에서 벨러를 출시하는 거예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 스택스 외에도 밥이나 비트 레이어를 지원하는 것처럼 벨러는 모든 비트코인 레이어 2들을 지원하는 그런 비트코인 레이어 2들의 대표적인 디파이 디앱이 되고 싶어 하고, 거기서 얘네가 AMM 풀도 잘하고 펄프덱스도 잘하고 기타 것도 잘한다면 비트코인 레이어 2 디파이의 대표가 벨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하는 게 이 벨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벨러는 우리가 AMM 잘해, 펄프덱스 잘해 라고 하면은 나중에 에어드랍도 할 거고 파밍도 엄청 많아질 거고 런치패드도 할 거고, 특히나 비트코인 레이어 2에서 뭔가를 하고 싶은 친구들은 꼭꼭 벨러를 써야 돼 라고 하는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벨러는 자기네 생태계를 크게 4단계로 나누고 있어요. 벨러 달마 현재 단계고요, 벨러 알타는 비트코인 펄프덱스에 중점을 둔 단계고, 3단계는 벨러 카마 단계. 펄프덱스나 AMM 말고도 새로운 디파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도입하는 거다. 그리고 더 많은 비트코인 레이어 2로 진출하겠다라는 거고요. 마지막 단계는 벨러 목샤 단계. 지금의 유니스왑처럼 완전히 탈중앙화되어서 운영되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이 벨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벨러에 대한 제 총평은 뭐냐? 저는 다른 거보다 유저들을 챙겨주냐를 되게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알렉스도 제가 그래서 되게 좋아했고요. 알렉스는 뭐 투자자 물량도 물량이지만 되게 많은 양을 커뮤니티에 할당하고 있어서 그런 프로젝트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잘 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벨러 토큰을 파밍해서 안 팔고 모아두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제가 파밍하고 있는 벨러 토큰들도 안 팔고 모아두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아마도 벨러가 잘 되는 건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왜냐면 이건 벨러의 문제가 아니라 비트코인 레이어 2는 현재 완전한 경쟁 상태고, 이 중에서 누가 이길지, 그리고 비트코인 레이어 2 중에서도 승자가 나왔을 때 그 다음은 이제 다른 레이어 뭐 솔라나, 수이, 앱토스와 결혼을 레벨까지 갔을 때 비트코인 레이어 2가 다른 레이어 대비 최종 승자가 됐을 때 그제서야 벨러의 가치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벨러를 장투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래 기다리셔야 할 거예요. 이런 생각에 공감이 가신다면 벨러를 캐가지고 안 팔고 있는 것도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장투라는 게 정말 어려워요. 저희도 알렉스를 캐봐서 알지만 알렉스는 2,000원 갔다가 10원 갔다가 막 400원 갔거든요. 10원에 사신 분들은 40배 이득인 거고 2,000원대부터 갖고 계신 분들은 아직도 손해인 건데, 또 그때 2,000원대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까지 계속 알렉스를 파밍하면서 알렉스 토큰 개수를 모아왔어요. 그래서 그런 개수 관점으로 벨러가 3년 4년 뒤에도 남아있을 프로토콜인 것 같아, 나는 개수에만 신경 쓰면서 계속 풀 파밍하면서 개수 모아갈래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장투가 좋은 선택지일 것으로 보이고요. 뭐 굳이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 APR 보이시죠? 특히 USDH, USDC 풀은 스테이블 풀인데도 API가 60%나 나온다는 점, 그때그때 캐서 바이빗에 팔 수 있다는 점, 이런 단기적인 것만 보고 유동성 파밍을 하셔도 충분히 매력적인 프로토콜인 것 같다.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이 펄프덱스도 잘 될 가능성, 약간의 복권 같은 느낌이 조금 있다
라는 점을 살펴보면 이 벨로도 스택스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다. 라는 점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현재 벨러는 스택스 기반 토큰치고 흔치 않게 바이빗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아이디 효과를 깨지 않고 오랜 기간 횡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아마 바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 정도는 하고 있는데 또 모르죠. 저는 차트는 잘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벨러가 한국 커뮤니티와 했던 AMA를 살펴보면요.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이 벨러가 어떤 생각으로 프로토콜을 운영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실 수 있는데요. 메인넷은 15만 명이나 사용했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 레이어 2에 대한 수요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점. 그리고 SBTC가 나오면 스택스 기반으로 제품을 많이 만들어낼 거라는 점. 지속적인 제품 개선 및 확장 계획 수립을 통해 더 많은 기능과 제품을 출시할 거라는 점. 공개된 밥이나 비트레이어 외에도 소버린이나 바이슬랩스 같은 친구들과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는 점. 그럼 그쪽으로도 벨러 제품이 진출을 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제가 좋아하는 전략인 커뮤니티를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는 점. 이런 점들이 벨러의 매력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파밍에 신경을 쓰시고 장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와 벨러가 비트코인 레이어 2 막 7개, 8개, 10개에 진출해가지고 거기서 항상 대표 디앱이 된다면 당연히 그 가치가 벨러로 들어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벨러를 파밍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벨러에 대한 소개를 마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친구들의 펄프덱스나 AMM 제품보다는 이 친구들이 일을 영민하고 좀 열심히 한다는 점? 그 점에 가장 포커스를 두고 있어요. 뭐, 안 좋게 보려면 AMM이나 펄프덱스나 시장에 이미 있는 제품이기도 하고, 어느 정도 업사이드가 정해졌을 수도 있다.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결국엔 제품보다는 창업자들이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창업자들은 이를 통해서 항상 교훈을 얻고 더 좋은 제품을 개발하고 이런 쪽에 관심 있는 창업자들이 있고 아니면 그냥 적당히 1년 하고 나가자 이런 창업자들이 있는데 벨러는 제가 느끼기에 되게 시장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점을 보며 뭔가 심지어 이 AMM이나 펄프덱스가 그렇게까지 좋은 성과를 얻지 못하더라도 뭔가 해낼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벨러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벨러 블로그를 참고해보세요. 블로그만 보셔도 얘네가 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잘하는지를 살펴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 마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 빠이!